여기까지 우리가 리클레 베이스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죠. 퓨린 계열의 아덴과 구아닌, 그 다음에 피리미딘 계열의 어떻게, 사이민과 사이토신, 우라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리클레 베이스를 이용해서 결국, 이게 만들어지는 게 결국 DNA하고 RNA를 만드는 거니까, 그 기본적인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핵산을 알고 나서는, 핵산의 리클레 베이스를 알고 나서는,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어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고, 또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맞아 달려서 그 기본적인 그 얼기까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리클레 베이스에는 아데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아닌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라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IN이 이런 식으로 끝나요. IND. 근데, 우라실은 뭐, RNA 있으니까 조금 다른다 치더라도, 이런 우라실. 근데 사이토신은, 이게 좀 느낌이 다르죠. 왜 오신이 들어갔을까. 근데, 지금부터, 물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퓨린이고, 요쪽부터는 이제 피리미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리버스 추가 5단당에 연결된 상태로 보게 되면 이걸 이제 뉴클레오사이드라고 그랬대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리버스 링이죠. 5단당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클레오사이드라고 부르게 되고 보통 이것도 뒤에 어미가 오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데닌 같은 경우는 아데노신이 되고요. 구아닌 같은 경우는 구아노신이 되죠. 그 다음에 사이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이미딘 이렇게 되고, 사이토신 같은 경우에는 사이티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라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도 IN이 끝났으니까 이것도 사이틴이라든가, 사이티딘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IN이가 붙었으면 하는데, 물론 여기 IN이 붙었죠.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 오신이 붙어버리니까 마치 뉴클레오사이드를 지칭하는 것처럼 명명이 됐어요. 여기도 오신이죠. 여기도 오신. 그러니까 마치 사이토신 그러게 되면 뉴클레오사이드 같은 느낌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문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퓨린 계열에서는 이렇게 리클레오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리버스 링이 붙었을 때는 우리는 그걸 리클레오사이드라고 부른다 하고 그때마다 명칭이 뒤가 변하게 되죠. 아데닌은 아데노신, 구아닌은 구아노신, 사이민은 사이미딘, 사이토신은 사이티딘, 우라실은 우리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하나 확장돼서, 여기에 이제 포스페이트까지 붙게 되면, 이때는 우리는 그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마치 우리 폴리머라이제이션, 탄화수소, 하이드로카본에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이루듯이, 마치 모노머처럼 연결을 해나가게 됩니다. 착착착착 이어지게 되죠. 포스포다이에스터 반대로 통해 어떤 DNA의 어떤 백본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되죠. 뉴클레오사이드가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데닌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즉 리보스 링과 아데닌 뉴클레오 베이스와 그다음에 포스포러스 반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그때는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명칭을 부르게 되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는 이게 아데닌이니까 이 부분이 아데닌이죠. 아데닌에다가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으니까 아데노신, 여기 아데닌이고 그다음에 요 전체를 요만큼을 아데노신이라고 부르니까 아데노신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다. 그래서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데노신이죠. 이 뉴클레오 베이스는 아데닌이라고 부르고 말씀드렸듯이 리버스 링이 붙으면 아데노신 이렇게 되고 여기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기 때문에 아데노신 여기 아데노신이 이 부분이죠.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다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면 세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때 세 개가 삼위일체를 이룬다. 가운데 리버스 링이 있다고 그러면 양쪽으로 가서 뉴클레오 베이스가 있게 되고
한쪽으로는 뉴클레 베이스가 있게 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변화하게 되죠. 일단은 이렇게 세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한쪽에는 포스페이트 그룹, 그 가운데는 리버스 슈가, 그다음에 이쪽은 뉴클레 베이스. 특히 이게 아데닌의 경우에는 이 전체가 아데노신이기 때문에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심플리파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리버스 슈가가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팔이 나와서 한쪽 편에는 포스페이트 그룹을 갖고 있고 한쪽에는 뉴클레스 베이스가 되는데 이 경우에 같은 아데닌이라는 뉴클레 베이스 퓨린 계열의 뉴클레 베이스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닌 뉴클레타이드 같은 경우는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구아노신이 되겠죠. 뉴클레사이드로서 여기 자체는 이 자체는 구아닌이 되겠고 여기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아까처럼 똑같은 구조식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리버스 슈가가 있게 되고 양쪽에 팔이 나와서 한쪽에는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고 또 다른 쪽에는 뉴클레스 베이스가 붙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구아닌이라는 뉴클레스 베이스가 붙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구아노신 이 부분이 구아노신이니까 요렇게가 구아노신이죠. 이 부분이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 GMP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GMP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맛이 납니다. 어떤 맛? 그 중에서 버섯 맛이 나는. 그것도 송이버섯 맛. 송이버섯 맛? 예. 그러니까 이제 맛을 낼 때 GMP로 섞어주면 국물 이렇게 버섯 국물 진한 국물이 나온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 이 얘기가 이제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거를 좀 더 모식화시켜보면, 리버스 슈가가 있는데, 리버스 슈가의 양쪽에 팔이 나온다. 그래서 한쪽에는 포스페이트 그룹, 한쪽에는 메어리클레 베이스를 달고 있다. 여기가 이제 구안인인 경우에는 구안오신을 이르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구안오신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다. 그래서 모노포스페이트다. 이라고 명칭을 하고, GMP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앞으로 3개가 더 나올 건데, 전체가 5개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DNA의 가장적인 기본적인 백본을 이루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로서 뭐가 있겠습니까? 사이민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죠. 여기서도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은 경우, 그러면, 그거의 뉴클레사이드는 사이미딘이니까, 사이미딘 모노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 하나 붙었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된 부분이 어떻게, 사이미딘이죠. 뉴클레오사이드로서.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사이민이죠. 사이민 형태. 마찬가지 방식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에 리버스 슈가가 있는데 양쪽에 포스페이트 그룹이 온다. 한쪽에는 뉴클레오 베이스가 왔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사이민이라는 뉴클레오 베이스가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서 우리는 사이미딘이라는 뉴클레사이드로 부르게 되고 이 포스페이트와 같이 붙어있는 이런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 형태 지금 이렇게처럼 리버스 슈가에다가 양쪽에 포스페이트 그룹과 베이스가 있는 걸 뉴클레타이드라고 부른다. 뉴클레타이드, 그래서 사이민 뉴클레타이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원래 이에서 사이토신 같은 경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신의 뉴클레타이드는 뉴클레사이드는 사이티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명칭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티딘이라고 되는데 사이티딘 모노포스페이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부분이 뉴클레사이드인데 그중에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떻게 사이토신이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 요만큼의 이 부분은 사이티딘이라고 부르게 되고 거기에 포스페이트 그룹이 하나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사이티딘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다. 모노포스페이트다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원리에서 리버스 슈가가 있고 양쪽에 하나는 포스페이트, 다른 쪽에는 뉴클레스 베이스. 이 경우는 뉴클레스 베이스로서 사이토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이토신이 붙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이티딘이라고 그래야 되고 이렇게 3개가 합쳐진 조합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이토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모식하면 리버스 슈가의 양쪽에 팔이 나와서 포스페이트 그룹하고 이렇게 베이스가 붙는 거고 여기서 뉴클레스 베이스로서 사이토신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CMP 사이티딘 모노포스페이트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라실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살펴보면요. 이제 요게 요 부분이 이제 우라실이고요. 요게 리버스 슈가랑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딘이라는 뉴클레오사이드가 되죠.
우리딘. 그 다음에 여기는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죠. 그래서 우리딘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다. 모노포스페이트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 UMP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리버스 슈가에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로 베이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누클레오 베이스에 가서 뭐가 붙어 있다? 우라실이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딘이다. 이렇게는 우리딘이라는 누클레오 사이드로 부르게 되고요. 그 위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을 때 마치 목록어처럼 DNA나 RNA,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RNA겠죠. RNA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떤 백본을 이루어간다. 골격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버스 슈가의 양쪽에 팔이 나와서 한쪽에는 포스페이트로 하나는 누클레오 베이스, 특히 우라실이 붙어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눈치채셨는지요? 예, 아까는 OH가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냥 사이토신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이토신 보면 여기 OH가 없죠. OH가 없어서 이 OH가 없어졌다. 그래서 디악시. 예? 뺐다 이 말이죠. 악시를 뺐다. 악시전이 빠졌다. 디악시 누클리오 엑시드예요. 누클리 엑시드. 이렇게 해서 이거는 DNA가 됩니다. 디악시리보니까 디악시리보. 여기 OH가 없어졌다. 없다. OH가 없다. RNA 같은 경우 여기 OH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는 DNA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OH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라실 같은 경우는 DNA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우라실 리클레오타이드가 RNA로 번역이 아니 트랜스크립션 전사가 되면서 이 OH가 달게 되죠. OH를 달게 되면 이게 디악시가 아니라 OH가 붙어서 그냥 악시네. 그럼 악시면은 그냥 놔두고 읽으면 되지. 그래서 디악시를 앞에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리클레오엑시드 이렇게 해버려요. 리클레오엑시드. 그래서 RNA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명칭의 변화가 일어났고 DNA와 RNA 차이점은 바로 이 OH 하이드록실기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이거 빠졌네. 그래서 디악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DNA OH가 있으면 그럼 뭐 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르지 뭐. 그래서 리버스의 리클릭 엑시드다. 그래서 RNA라고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특히 우라실 같은 경우는 RNA만 존재하니까요. 요 그림은 제가 좀 다르게 그려놨습니다. 저기 기존에 DNA랑 다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들 간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클레오 베이스는 누자 나왔으니까요. 아덴과 구안이 이거는 퓨리 계열이고 링이 2개짜리다. 그 다음에 이쪽 에서는 피리미딘 계열인데 이건 링이 하나짜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 오른쪽에는 6강링이 떨어져 나온 거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퓨린이야 피리미딘 계열. 그래서 이 퓨린이 이제 분해됐을 때 이 DNA에 퓨린이 분해됐을 때 우리 이렇게 발가락이 아프게 걸린다, 동풍이 걸린다 하는 거죠. 이 사이민하고 사이토신 그다음 우라실은 같은 경우는 이게 분해돼봤자 결국 아모니아 우레아로 분해되고 나머지는 아미노액신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통풍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데닌과 구아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여기에 리버스 링이 붙는다. 이렇게 되면 뉴클레오 사이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뉴클레오 사이드.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아데노신, 구아노신, 그 다음에 사이미딘, 그 다음에 사이티딘, 그 다음에 우리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뉴클레오 사이드의 얘기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아데닌, 구아닌 이런 건 다 여기 보셨나요? 눈치 빠르지만 여기 OH가 없죠. 여기도 비었죠. OH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그다음에 우리딘 같은 경우는 OH를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이게 RNA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OH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DNA라고 부르는 거죠. 디악시되어 있다. 악시제도 없어졌다. 이런 뜻이죠. 디악시. 그래서 D자로 아크로님으로 나가지고 디악시라고 부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디악시가, 아니라 악시가 있네, 뭐. 그러니까 악시, 리클릭 엑시드 이러면 될 텐데 악시 리클릭 엑시드라고 안 그러고 그냥 부르는 게 되는 거죠. 악시자를 빼고 그래서 리클릭 엑시드 그리고 어떻게 RNA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뉴클레오사이드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에 이제 포스페이트가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죠. 이렇게 되면은 AMP 결국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가서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으니까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구아노신 같은 경우는 GMP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 이 부분이 구아노신이죠. 이 부분이 구아노신이니까 구아노신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다. 그래서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 글자만 따니까 GM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미딘에 가서 또 포스페이트가 여기 붙었죠. 그러면 사이미딘. 이 부분이 사이미딘이죠. 이 부분이 그대로 내려온 거죠.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사이미딘, 그러니까 사이미딘 모노포스페이트, TMP라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이티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사이티딘이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같은 거죠. 이 부분이, 같은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여기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다. 그래서 어떻게 CMP, 사이티딘 모노포스페이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또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딘이죠. 우리딘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다. 그래서 어떻게 UMP, 유리딘 모노포스페이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되시는지요? 그냥 제가 좀 빠르게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지금까지 여기 이제 핵산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핵산하고 또 뉴클리오 베이스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DNA까지 맞아 달려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ATP가 발생하고 어떤 우리 배터리 같은 거죠. 어떤 우리 케미컬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장 물질이 ATP인데 ATP에 있어야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에너지원이 되는 건데 이 ATP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자세히 보면요, 이거 ATP가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닌이라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ATP 쓰이는 게, 그렇죠. ATP 쓰이는 게 어떻게? 아데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분해가 되면, 그렇지. 그게 분해돼도 또 발가락이 아파지는구나. 맞습니다. ATP를 막 엄청 소모했을 때, ATP가 분해돼가지고 있을 때 결국 아데닌으로 분해된다는 거죠. 아데노신이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만약에 이걸 갖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데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발가락이 아픈 통풍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데닌을 기본으로 해서 이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아데닌이죠. 이제 좀 누구네 이것인지요. 이렇게 링 두 개에다가 위에 가서 있는 게 아데닌입니다. 아데닌 하나만 기억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근데 자, 아데닌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리버스 링이 붙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걸 뉴클레오사이드라고 부르게 되고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아데노신 이렇게. 자, 거기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MP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이제 그 핵산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더 붙어요. 여기 가서 포스페이트가 여기 하나 더 붙었죠.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여기 하나만 붙는 게 AMP인데 그럼 포스페이트가 여기 두 개 붙었다 해서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요 반드가 여기 코버넌트 반드가 한 번씩 깨지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떤 에너지 결합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어떨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동 에너지는 이 ATP, 대개의 경우가 이 ATP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포스페이트를 또 하나 더 붙여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바로 이 ATP라고 그래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이 ATP, 이걸 역으로 가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역으로 가서 하나 띄워 먹고, 그 다음에 그래서 ADP가 됐다가 또 여기서 하나 띄워 먹고, 그래서 AMP가 됐다가, 이제 AMP가 이런 핵산일 수도 있고, 핵산의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너무 고갈돼가지고, 완전히 쪼개서 분해되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포스페이트 띄워버리고 그러면 아데노신이 되고, 아데노신은 다시 아데닌으로 되고, 아데닌이 가서 디그레데이션 된다. 그럼 결국 뭐죠? 유리기시드가 나오잖아요. 젠틴을 통해가지고 유리기시드가 나오고. 그럼 유리기시드가 많아진다. 유리기시드가 쌓였다. 결국 그게 뭐죠? 통풍이죠. 이번 오늘의 주제인 통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통풍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핵산의 분해 물질, 핵산의 결국 분해 물질이 통풍이니까, 이 DNA, RNA가 어떻게 해서 분해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아니면 그런 물질을 많이 섭취했구나. 아니면 또 이런 ATP 같은 경우가 분해가 돼가지고 ATP를 엄청 고갈내게 됐을 때,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ATP가 고갈됐을 때, 이럴 때 중에 아데닌이 많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아데닌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아데닌과 구아닌이 쌓이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유릭액시드, 유리세미아, 유릭액시드가 결정이 증명되는 그게 바로 가우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랑 약간 이제 별개의 얘기지만 그래도 여기 가서 이렇게 밑에랑 같이 붙어가지고 포스페이트가 밑으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예쁘게 붙은 게 아니라 밑에까지 이중결합은 아니고 여기 한번 결합하고 여기도 한번 결합하는. 그래서 여기 마치 이것도 자기가 무슨 링인 것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이거 사이클릭이라고 그러죠. 사이클릭. 자기가 마치 링처럼 둘러쌌다. 그래서 이 C자를 빼서 사이클릭 AMP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이클릭 AMP. 근데 이 사이클릭 AMP는 어떤 셀 간의 어떤 세컨더리 메신저, 또 사이토카인에 의한 셀 내 어떤 전달 물질, 나 저기서 무슨 자극받았어요. 세포 내에서 얘기입니다. 세포 내에서 어떤 시그널을 전달해 물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ATP만큼. 근데 그것도, 그 사이클릭 AMP도 그것도 어떻게 아데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분해되면 아데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DNA, RNA를 구성하는 여기는 아데닌 구아닌뿐만이 아니라 ATP를 구성하는 또 ATP뿐만이 아니라 ADP를 구성하는 또 ADP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클릭 AMP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해산물로서 아데닌을 만든다 이거죠. 이 아데닌이 어떻게 보면 통풍의 주 원인인자가 되겠습니다. 아데닌과 구아닌이니까. 그래서 요 아데닌이 여러모로 활용을 돼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아데닌이 발가락이 아픈데 주된 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리버스 슈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심이다 봤을 때, 이 한쪽으로 이제 팔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랑 연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된 반드, 코버런트 반드를 갖다가 글라이코시딕 반드라고 합니다. 글라이코시딕 또는 그래서 글라이코사이딕 반드. 그래서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가 하면, 이게 사이드니까, 사이딕. 이런 식으로 붙였고요. 글라이코라는 말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글루코스라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포도당을 의미하는 글루코스가 아니라 어떤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육탄당뿐만이 아니라 보통 그냥 슈가, 오탕당도 해당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슈가 반드 당이 연결돼 있다 이랬을 때는 글라이코, 글루가 아닙니다. 글루코가 아닙니다. 글라이코, GLY 글루코가 아닙니다. 글루코는 포도당을 의미하니까 글라이코는 슈가를 의미한다. 글라이코 사이딕 반드, 글라이코시딕 반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우리 이제 일단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누클레사이드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한쪽 다른 팔에 나와서 이제 포스페이트를 붙잡고 있는 형국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포스포 에스터 반드라고 합니다. 이따가 좀 구조식이 나오면 말씀드리겠고요. 양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이에스터 반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포스포 다이에스터 반드. 어쨌든 이렇게 세 개가 조합이 된 형태의 이걸 갖다가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사이드 모노포스페이트. 이게 뭐 아데닌, 아데노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AMP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구아닌 같은 경우는 뭐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포스페이트 반드가 하나 더 붙었다. 그러면 뉴클레오사이드, 다이포스페이트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아데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ATP, AMP, ADP, ATP가 되는 거죠. 그럼 포스페이트가 하나 더 붙었다. 그러면 뉴클레오사이드,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하이 에너지 결합을 해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여기 한번 끊어질 때마다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되죠. 또 그 반대로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으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축적하는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한다. 캐퍼시터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데닌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슈가가 있고 이제 베이스를 연결할 때 글라이코시딕 반드를 일으킨다. 위에 가서 있으니까 아데닌이라고 그랬죠. 그 퓨린에서 위에 있는 거 아데닌, 밑에 있으면은 이제 저기 구아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요 리버스 링에 가서 아데닌이 붙어 있다 하는 거.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포스페이트까지 붙게 되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이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고 이게 어떤 가장 기본적인 DNA RNA를 구성하는 어떤 백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포스페이트가 하나 더 붙으면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ADP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 더 붙으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TP라고 부르게 된다. 아까의 어떤 구체적인 아데닌의 경우에 어떤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